자, 2월도 다 지나가고 3월로 진입하는 주말 연불리의 비밀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어서 조금 부담이 덜한데요. 3월 정말 봄바람이 불어올지 궁금합니다. 일단 코스피는 최고점을 찍고 숨을 좀 고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금요일 염 이사님을 뵙고 있습니다. 이사님 바쁘시죠? 네. 요새 뭐 시장이 위로 또 이렇게 너무 올라가서 사실 뭐 좋기도 한데 걱정도 많이 돼요. 걱정. 너무 오르기만 하니까 뭐 주가 영원히 오를 수 없는 건 다 사실이니까 들고 있는 분들도 고민이 그거죠. 맞아요. 이러다 또 폭락할까 봐. 근데도 발을 뺄 순 없고. 네. 그래서 참 그 고민인데 아무튼 오늘 또 방송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힌트를 많이 주세요. 자, 가장 중요한 이슈 제가 맞춰볼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맞습니다. 맞죠?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었는데 정작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AI 수요는 진짜라는 걸 증명했지만 네. 시장은 그 후에 뭐 앞으로도 이게 지속성이 있을지 의심을 좀 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역사적 고점을 넘겼죠. 그렇죠. 20만 전자, 100만 닉스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확인을 했고요. 관세가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좀 증시가 혼조세 보인 부분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좀 약해졌다라는 평가가 있고 3차 상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사주 의무 소각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엔트로픽의 코어이라는 이제 코딩 프로그램이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보면 이제 잠식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이제 우려로 급락을 했거든요, 기업들이. 근데 엔트로픽이 뭐 그들과 같이 협력하는 모델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반등에 성공했고 현대차가 새만금에 10조 원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이제 AI 기업 아니냐 이렇게 좀 탈바꿈이 되면서 주가가 또 현대차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반적으로 미국은 조금 회복된 가운데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좀 좋은, 뭐 금요일은 좀 흔들렸지만 네. 굉장히 좋았던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기를 AI에 대한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요가 가짜가 아님을 또 증명을 했기도 했지만 주가가 떨어진 걸 보면은 이번 실적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 좀 구체적으로. 그냥 이제 내용 자체는 되게 좋아요. 숫자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센터도 예상보다 3.2% 잘 나왔고 이렇게 성장하는데도 예상을 뛰어넘고 있고 뭐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좋았고 시장이 우려했던 게 AI 투자 정점론, 블랙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만드는 칩이죠. 요게 이제 조금 매출이 좀 이렇게 지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반박을 하긴 했어요. 특히 이제 젠슨항이 AI 에이전틱, 비서 서비스죠. 요게 변곡점에 와 있다. 이 새로운 AI 세계에서 컴퓨팅이 연사는 곧 매출이다라고 직접 좀 발언을 했는데.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원래 올랐거든요, 주가가. 근데 이제 막상 본장에서는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27년까지는 좋은 거 알겠는데 네. 그 후에 빅테크들이 이게 지출을 줄일 수도 있잖아요, 투자를.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답을 못 주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이제 대한 좀 약간 우려. 지금은 좋지만 2, 3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메모리한테는 좋았던 게 엔비디아가 이제 공개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미결제 재고 및 장기 공급 약정 금액이 952억 달러라고 공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재고들이에요. 한마디로 엔비디아 칩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메모리 반도체죠. 네. HBM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952억 달러가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이 메모리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데 이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09%나 증가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젠슨항이 미리 메모리를 좀 확보를 해놓은 거죠. 이게 많이 필요하니까. 미리 좀 일부 사재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날 주가가 폭등해 버렸어요. 8%나 삼성전자가. 그랬는데 어쨌든 좀 엔비디아는 이걸 미리 선제적으로 확보한 부분은 좀 긍정적이지만 본업인 AI 데이터 센터용 이 칩에 앞으로의 좀 27년 이후에 대한 물음표를 완벽하게 뭔가 좀 해소는 못 시키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막연한 거죠. 네. 뭐 이게 27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뭐 젠슨항도 모르고 투자들도 모르는데 근데 그래서 주가는 또 올랐잖아요. 많이 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숨고르기 하면서 어쨌든 좀 빠지는 그런 좀 흐름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개미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삼전과 하이닉스가 네. 역사적 고점을 찍고 이제 어떻게 될 건데라는 건데 그걸 파악하려면은 이사님 늘 말씀해 주셨던 이게 구조적인 추세일 뿐만 아니라 네. 구조적 변화인 거냐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힌트를 좀 근데 주신다면. 구조적 변화는 분명히 맞죠. 구조적으로 옛날과는 사이클이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절대적이었고, 근데 이거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따라서 사이클이 생겨요, 항상. 그리고 그 뒤따라서 공급 늘어나서 공급 과잉 빠지고. 근데 이번 사이클은 원래 공급도 없는 데다가 이 소비자 수요가 아니라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그래서 빅테크가 사실 결정을 한 거죠. 이 빅테크가 투자한 돈들, 이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늘고, 근데 구하고 싶어도 많이 구할 수가 없는 게 공급이 적으니까. 네. 그래서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JP모건 같은 데서는 이제 메모리를 인프라 산업이 아니라 그냥 필수 소비재 같다. 예, 무조건 필요한 이제 산업에 소비재로 좀 인식이 전환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코카콜라 같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코카콜라 비싸게 거래되죠. 왜냐하면 대체품이 없잖아요. 네. 예, 그리고 누구나 음식 먹을 때 좀 선호하는 음료 중에 하나다 보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죠. 그러니까 메모리도 약간 그런 인식으로 좀 바뀌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인식이 되면 되게 사이클이 오래 가거든요. 예, 주가 사이클도 오래 가니까 제일 무서운 게 반도체는 사이클이에요. 지금이 고점이란 사이클이 내가 여기서 투자를 해버리면 한 몇 년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않을까 또 걱정이 그쵸, 되는 불안하죠. 거죠. 근데 그 사이클이 예전 같지 않고 이렇게 완만하게 사이클이 우상향한다면 되게 편하게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계에선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줬고,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개월 전에 78조였는데 지금 180조로 뛰어버렸고요. 하이닉스만 해도 지금 154조, 맨 위가 199조까지 지금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이익이 좋은지는 명확히 지금 분명한 상황인데, 이렇게 올랐어도 이익만 본다면 아직은 좀 비싸다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비싸다고 보기는 네. 아직은 어려운 네. 상황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부터 조금 살펴보면은 이 대규모 용인 클러스터 투자 공식 발표가 있었고 이게 거의 600조 원에 네. 달하는 프로젝트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반도체 증설이 얘기하는 거는 공급 과잉 신호다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네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좀 우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렇게 업황 좋을 때 막 투자 많이 해가지고 사이클 꺾이니까. 근데 사실 이거 증설 발표한 다음 날 주가는 급등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제 분위기는 좀 예전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제 요거를 뭐 공급 과잉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적정한 투자입니다. 이 용인 클러스터는 예전에 2018년인가 19년부터 그때 하기로 이미 결정했는데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미뤄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 이제 처음 공시가 떠서 그때 이제 골조공사 들어가면서 시작이 됐고 총 4개를 지어요. 근데 이번에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한 개의 어떤 클러스터를 짓는 건데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돈이 한 72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6조 정도 되고 전체가 600조예요. 그러니까 2050년까지 600조를 짓고요. 총 4개 공장. 그 중에 이제 이번이 첫 번째 공장으로 예, 한 70조에서 80조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공장도 단계별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하는 금액은 30조 정도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27년 1분기에 처음으로 가동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공장 짓는데 어쨌든 이렇게 돈을 들여도 당장 공장이 완공되는 게 아니라 네. 시간이 걸리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공급 과잉이 좀 나오기가 어려운 게 지금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장 짓는데 2, 3년 걸리니까 공급을 늘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설마 이게 뭐 증설이 늘어난다고 해도 지금 피크아웃을 결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강남 아파트랑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해요. 아파트가 부족해서 가격은 오르는데 지금 아파트 지어도 3년 후에 건설 완공되잖아요. 네.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JP모건도 이번 투자를 예상한 범위 내의 투자다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잉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 이 투자에 대한 우려는 전혀 할 필요 없고 그만큼 지금 이제 투자를 또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정상적으로 지금 스케줄에 맞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너무 늦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HBM은 공급 부족이 50%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번 투자권은
주가에는 뭐 그렇게 악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네. 말씀하셨지만 보통 때 반도체 증설이 이퀄 피크아웃 신호다 이렇게 보는 건 왜 근데 그래요? 과거에는 그런 게 왜냐하면 수요가 한참 좋은데 공급은 못 쫓아가요 원래 처음에는.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수요가 폭발할 때 몇 년간 고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증설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네. 수요가 늘어나는 거 확인하고 이거 진짜 수요 느네. 그리고 뒤늦게 투자를 해요. 그러면 이미 이제 주가도 많이 올라가 있고 수요는 좋은데 증설을 하고 이제 주가는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증설한다고 바로 공장이 완공되는 게 아니라 2년 후에 이제 완공이 될 텐데 네. 과거에는 이렇게 증설을 하고 공장이 지어지면 반도체 수요는 이미 줄고 있어요. 주는데 이제 본격 공급은 늘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완전히 반대 역전 현상이 나죠. 그걸 몇 번 겪다 보니까 이제 투자하면 좀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면. 그래서 그 과거의 어떤 이제 약간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 사이클은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앞에 엔비디아 얘기도 했지만 AI 칩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엔비디아의 동무대 이렇게도 생각이 됐었는데 메타가 AMD랑 600억 달러 규모의 AI 칩 계약 이거 굉장히 규모 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시장에 주는 신호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빅테크들은 지금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칩이 필요한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데이터 센터는 그 안에 칩이 들어가잖아요. 칩이 없으면 데이터 센터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엔비디아랑 메타가 계약 맺었거든요. 엔비디아 칩을 한 100만 개 정도 구매한다고 했었고 이번엔 또 AMD랑 계약을 맺은 거죠. 단 이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네. 그 AMD가 이제 주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약간 좀 다른 개념일 수 있지만 어쨌든 AMD랑 600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의 칩을 이제 구매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MD 주가가 지금 200달러 정도 되는데 600달러는 가야 돼요. 600달러 가면 이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AMD 주가가 좋아지면 메타도 좋아지는 거죠. 네. 예, 그런 이제 그 부분인데, 그럼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게 AMD 주가가 또 좋아지려면 메타가 계속 이걸 구매를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선순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고, 근데 엔비디아는 기분이 안 좋죠. 자기한테 얼마 전에 구매 계약 맺어놓고 또 경쟁사한테 또 600억 달러어치 사가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전체 시장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좋아요. 우리나라 반도체는 AMD든 엔비디아든 상관없이 HBM이 다 탑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한테는 좋겠지만 엔비디아한테 약간 부담은 되고,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미국 빅테크들의 투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이 흥미로운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이런 계약 조건 종종 있어요? 굉장히 있죠. 저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받는 거죠. 네. 나중에 그런 경우들이 미국에서는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흥미롭습니다. 빅테크 얘기해 주셨는데 뭐 하나 더 얘기해 보죠. 앞서 정리해 주셨던 엔트로픽 이 클로드 코어 발표하자마자 소프트웨어주가 며칠 후에 이제 폭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짚어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AI, 클로드 코어, 뭐 클로드 코드라고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직접 코딩을 해서 우리가 코딩하는 게 아니라 AI가 만들어주는데, 예를 들면 이제 기업의 인사관리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네. 보안 소프트웨어도 만들 수 있고요. 법률 자문하는 소프트웨어도 만들 수 있고 뭐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도 만들 수 있죠. 이 회사들을 우리가 보통 SaaS라고 하는데 네. 이 SaaS는 월 구독료를 받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들이죠. 근데 AI가 그걸 대신해 주면 이제 월 구독료를 깎아버리거나 아예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폭락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장은 아닌데 그럴까봐. 근데 엔트로픽이 만드는 게 그건데, 엔트로픽이 이제 이번에 행사를 열었어요. 아, 우리는 같이 한다. 우리가 당신네들 소프트웨어를 없애는 게 아니라 당신네들의 소프트웨어 위에서 우리는 작동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세일즈포스가 고객 관리 프로그램 CRM이라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위에서 AI한테 요청을 하면 이게 고객을 뭐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아예 CRM 프로그램을 우리가 없애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협력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위험이 완화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아직도 시장 못 믿어요. 뭐 언젠가는 다 대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공포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젠슨항은 또 지원 사격은 해줬어요. AI가 소프트웨어를 지우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 나우나 뭐 이 세일즈포스나 이런 이제 미국의 대표 사스 기업들보다 더 나은 AI를, 그러니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기업은 AI가 그걸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언급을 해줬고,
그리고 이 세일즈포스나 서비스나우나 이런 기업들이 결국엔 AI를 이용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거다. 그래서 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시장은 일단 아직까지는요, AI가 그걸 만들어내는 걸 봤기 때문에 아직은 이거를 좀 안심을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도 조금 불안감이 있다, 이 증시에 염려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뻐만 할 수는 없는 정도로 증시가 지금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창용 총재의 경고성 발언이 또 있어서 투자자들은 어떤 주의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한 번씩 뼈 있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작년에 기억나는 것 중에 그때 이제 한참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유행일 때 뭐 환율 문제도 좀 있었지만 그때 그런 멘트를 하긴 했거든요. 요즘에 젊은 층에서 그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유행인 것 같다. 근데 그 유행이 뭔가 쿨한 것 같아서 미국 투자를 하면 쿨한 것 같고 네. 한국 투자를 하면 뭔가 좀 약간 좀 그러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그때는 되게 욕을 많이 드셨죠. 그때 이제 그런 발언이 또 논란이 돼가지고 또 서학개미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또 불편해하시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좀 또 미국 주식이 안 좋다 보니까 결과는 또 그렇게 흘러가긴 했는데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국내 증시 너무 빠르다.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다. 과열 양상을 좀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특히 주식의 상당수를 상위 소득자와 기관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너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시장에 대한 좀 경고를 네. 좀 했고 그리고 시장 금리가 또 너무 높다. 지금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계속 오르긴 오르거든요. 기준금리가 2.5인데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2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현상은 아니죠.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결코 지금 좋지 않죠. 근데 금리가 오르는데 주가는 또 계속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현상은 맞죠. 그래서 지금 금리도 높고 주가도 좀 과열됐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좀 언급을 했고 그렇다고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낸 건 아니에요. 금리 인상까지는 그건 너무 좀 앞서간 분위기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좋은 멘트를 하나 해주시긴 했어요. 뭐냐면 채권 시장에 좀 과도한 쏠림 이게 금리가 너무 이렇게 오르면 국고채 매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채권을 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한국은행. 그러면 채권을 사면 채권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급등을 완화시킬 수 있잖아요. 이 발언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꺾여버렸어요. 이거는 다행이죠. 다행인데 그래서 이런 좀 멘트는 시장에는 우호적이지만 다만 과열됐다. 이 발언.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봐도 너무 속도 빠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의를 하라는 거죠.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잘못된 진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가파르게 오른 건 맞아요. 지금 연초에 4,200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얼마입니까? 6,300까지 왔는데 2달 만에 진짜 빠르긴 빠르죠.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과열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어쨌든 이창용 총재는 굉장히 좀 지금 본인 생각을 가감 없이 그냥 이렇게 좀 전달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정리 잘 들었고, 자 그럼 이번 주 외국인 기관 또 개인들 매수 종목, 그다음에 상승한 업종까지 짚어보죠. 자,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상승한 업종 낯설진 않은데요. 이 중에서 좀 더 좋은 흐름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것들 어떤 게 있을지. 뭐 거의 반도체 천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반도체밖에 안 보이는데 아무래도 좀 다음 주는 조금 쉬지 않을까. 네. 좀 많이 오른 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올랐던 것 중에서는 건설주 좀 괜찮았어요. 건설주들이 그러네요. 원전도 있고 주택 공급 기대감 이게 있어서 추가 상승도 좀 가능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네. 뭐 로봇이죠. 뭐 자동차랑 다 연결돼 있죠. 이쪽도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기는 상대적으로 반도체보다는 그동안 못 오르다가 이번 주에 이제 모처럼 반등에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AI 자동차 대표죠. 이쪽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건설, 피지컬 AI, 로봇, 자동차 이런 쪽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힌트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건설 피지컬 AI 자동차 한번 볼게요. 자, 이번 주 보고서는 또 어떤 거 갖다 주셨어요? 그 신한투자증권의 김성환 오한비 연구원이 쓰신 자료인데 3월 미국 주식시장 전략이고 빅테크 없이 세 판 짜기. 오, 흥미롭네요. 예, 그 굉장히 좀 이게 인사이트가 되게 좋은 자료여서 한번 좀 그러게요. 소개를 해드리면 궁금해요. 2026년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M7으로 대변되는 빅테크가 좀 안 좋아요. 그죠? 최근에 좀 그래서 미국이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요. 그러니까 25년부하고 그 전을 비교해 보면 빅테크 뭐 구글이나 아마존 알파벳 그러니까 아마존 베타고 돈 벌면 뭘 했냐면 주주들한테 돈을 나눠줬어요. 주주 환원을 많이 했습니다. 굳이 뭐 AI 투자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미국 주식 산 사람이 승자예요. 왜냐면 그 기업을 샀는데 주주 환원을 너무 잘해주니까 주가는 계속 오르죠. 돈도 잘 벌죠. 환원해주죠. 근데 지금 25년부터 뭐가 바뀌었냐면 이 빅테크들이 주주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나눠주긴 하는데 많은 돈을 AI에 투자를 다 쏟아붓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짓는데.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죠? 빅테크 주주 환원을 믿고 투자했던 장기 투자자는 나한테 돌아오는 몫이 점점 없어져요. 이 몫이 어디로 가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요. 그럼 데이터 센터에는 뭐가 들어가죠? 반도체 들어가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간 거예요, 이 돈이. 그러니까 지금 주가 오른 거는 빅테크가 주주 환원을 안 하고 데이터 센터 지으면서 삼성한테 가버린 거예요, 하이닉스랑.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논리예요, 지금. 아, 그래서 진짜 인사이트가. 예, 맞습니다. 그게 딱 맞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M7은 못 가요, 지금. 근데 M7 말고 데이터 센터 기업들은 가요. 뭐 GE 버노바라든가 이렇게 뭐 데이터 센터 인프라 깔아주고 전력기기 이런 쪽은요 오히려 막 신고가 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보면 미국은 안 간 것 같은데 미국도 우리처럼 그 굴뚝주나 AI 관련 인프라주 있죠. 네. 여기는 다 급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빅테크가 현금을 어디다 쓰냐에 따라서 그 주도주가 결정이 된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지어야 되니까 데이터 센터. 그게 사이클이 시작됐다.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해주셨지만 빅테크 매출과 이익은 좋아요. 주가는 빠졌어도 이들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들한테 기대하는 이제 주주 환원이 잘 안 나오니까 이제 주도성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AI 투자를 앞으로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러면 이제 AI의 낙수 효과 받는 기업들 있죠.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린 우리 한국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나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있겠죠. 이런 기업들이 당분간은 계속 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AI 투자할 때 수혜주하고 경기 민감주 또 주가와 뭐 주당 순이익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잘 골라서 선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M7이 만능이라는 이제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거기서 좀 벗어나자. 그들이 뭐 무너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선택한 거는 M7의 그 현금을 다른 데로 보내는 거니까 주주들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과 같은 이제 독점적 주도주 지위를 갖고 가기는 좀 어려워졌다. 예.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왜 한국 코스피가 세계 1등 하는지 여기에 좀 정답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궁금하네요. 이 연구원님들은 이 한국 코스피가 세계 1등인지 궁금해서 이걸 보게 되셨을지. 근데 원래 이런 미국 주식 인사이트를. 위주로 쓰시는 분들이에요. 아, 그래서 한국 얘기는 안 나와요. 아. 한국 얘기는 제가 생각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AI 자본 지출하면 당연히 메모리가 제일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삼성 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로 여기로 좀 결론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무조건 L7에 투자하면 돈 번다 이런 그거는 방식은 아니다, 이제는 지금은. 좀 다시 네. 생각해봐야 될 때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또 저희가 더 알아듣기가 쉽고 좋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내일 또 연불리 비밀노트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차로 이야기 이어가 보죠. 새만금의 10조 원 투자와 자동차 공장이 아니라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랑 로봇 설비 투자라고요. 10조를 새만금에 투자해서
이제 여기다 뭐를 하냐면요. AI 데이터 센터 만드는 거예요. 네. 로봇 훈련하기 위해서. 국내에 짓는 거니까 또 의미도 있고 성장을 위한 투자를 원하고 있고 그거를 현대차가 잘 알아듣고 잘 지금 스케줄대로 투자를 하고 있다.